사피엔 반도체요. 저는 2027년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회사가 가진 마이크로 LED용 구동 칩, 특히 그 스마트 글래스용 레도스라고 하죠. 그 기술이 완전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리 대신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이라서 훨씬 작고 선명하게 증강현실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전력을 한 70% 이상 아끼는 저전력 디지털 방식에다가 픽셀 크기를 2.5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인 초소형화 기술, 그리고 또 픽셀 안에 메모리를 넣는 MIP 기술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전력 소모를 또 줄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한 7곳 이상이랑 비밀 유지 협약, NDA라고 하죠. 그걸 맺었고 실제 공급 계약도 비공식 포함해서 7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2027년에 빅테크들이 진짜 제대로 된 증강현실 기능 담은 타입3 스마트 글래스, 그러니까 거의 안경형 컴퓨터 같은 걸 내놓을 텐데, 그럼 사피에는 2026년부터 양산 구매 주문, PO를 받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벌써 개발 의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반기에만 인력을 20명이나 충원해서 총 72명이 됐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라니까요. 저는 2026년까지 2배,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는 한 4배에서 5배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027년에 매출 500억, 영업이익률 OPM 15에서 20%요? 충분하죠. 스마트 글래스 시장 연평균 성장률 CAGR 전망치가 80%인데 사피엔이 이걸 놓치겠어요? 잠깐만요. 2027년에 폭발적 성장이라니 그거는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력이야 저도 인정해요. 레도스 방식, 저전력 디지털 구동 다 좋은데요. 근데 그 스마트 글라스 시장 자체가 정말 그렇게 터질까요? 그 타입3 스마트 글라스 말씀하셨는데 그거 2027년에나 나온다면서요. 게다가 풀컬러 버전은 1000달러가 넘을 거라는데 소비자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지갑을 열까요? 지금 메타가 파는 레이벤 그거는 그냥 단순 알림 수준인 타입1이고 타입3는 뭐랄까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자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자체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고요? 지금 사피엔 매출 대부분이 제품 판매가 아니라 그 용역 개발, NRE에서 나오잖아요. 올해 제품 매출 비중 목표가 20%, 내년 40%라고는 하지만 그 NRE 계약들이 전부 안정적인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개발 인력이 부족해서 의뢰를 다 못 받을 정도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게 성장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 늘리는 건 좋은데 당장 올해 손익분기점, BEP 넘기기도 불투명하다면서요. 그럼 인건비 부담은 또 어떡하고요? 레도스가 지금은 대세처럼 보여도 기술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저가형 시장에서는 액정 기반의 엘토스, LCOS 같은 기술과의 경쟁도 생각을 해야죠. 너무 좀 긍정적인 면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장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생성형 AI랑 스마트 글라스 결합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메타나 구글이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밴도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벌써 200만 대 이상 팔렸잖아요. 타입3는 진짜 실시간 통역에 길 안내, AI 비서까지 들어가면 이거 정말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기기예요. 2027년이면 시장이 열리는 건 거의 확실하다니까요. 네, 레이벤 판매량은 초기 관심이라고 봐야 하고 그게 바로 $1000짜리 타입3의 대중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AI 기능들 물론 매력적이죠. 하지만 가격 문제 말고도 남들이 내 시야를 녹화할 수 있다.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나 눈 바로 앞에서 화면을 보는 데에 대한 어떤 건강 우려 같은 그런 장벽도 여전히 높아요. 2027년에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폭발적 성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해결할 과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술 격차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2.5 마이크로미터 픽셀 피치, 저전력 디지털 방식, 이거 상당한 기술 장벽이에요. 미국 핵심 특허 포함해서 특허만 180개를 갖고 있다고요. 삼성이 TF팀 꾸렸다고 하지만 개발 인력만 봐도 사피엔이 3배는 많고 또 빅테크들이랑 이미 협력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는 쉽게 못 따라와요. 당분간은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기술 격차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삼성이나 중국 업체들이 결국은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사피엔하고만 일할까요?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당분간 경쟁자가 없다는 게 2027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기술은 결국 따라잡히기 마련입니다. 재무 건전성 문제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용역 개발, NRE 매출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주고 있고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품 매출로 넘어가면 마진율이 30에서 35%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투자는 미래의 정말 큰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죠. 이미 연평균 100%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바로 그 NRE 매출 의존도가 리스크라는 겁니다. 만약에 양산 전환이 계획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 BEP 달성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2027년에 4배, 5배 성장한다는 건 솔직히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 아닌가요? 재무 안정성을 확실히 다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피엔 반도체가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의 핵심 기술을 선점했고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2027년 시장 개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기술력과 시장 선점 효과를 믿어야 해요. 기술력은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시장이 언제 또 어떻게 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경쟁 심화 가능성도 여전해요. 안정적인 양산 전환과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숙제도 남아있고요. 2027년 전망은 아직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피엔 반도체의 2027년이 정말 장밋빛 미래가 될지 아니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그런 여정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죠. 맞습니다. 기술과 시장의 아주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사피엔 반도체의 행보는 계속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